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 새 시대의 시조가 되신 노아의 후손들은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모세 당시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던 곳이 애굽과 가나안 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민족적인 대이동을 감행하였다. 40여 년간 걸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말대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블레셋 아몰족들의 강력한 저항과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하고도 혹독한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요. 동쪽은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면적 2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면적과 비슷한 좁은 땅이다. 이 좁은 땅에서 강력한 원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정이었다. 성경상에 나타난 단지파의 행적을 살펴볼 때 가나안의 소라와 에스다올 지방을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은 단지파는 동쪽으로는 유다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서남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벤야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메마른 산지에다가 물도 귀하며 다른 지파와 왕래가 안 되는 오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는 면적 1,00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비유하면 한 개군의 면적도 안 되는 땅에서 10만이 넘는 단지파가 살았던 것이니 그 당시의 생활 양식으로 보아 너무나 좁은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블레셋을 몰아내어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약 200년간의 싸움을 계속했고 한편 라이스를 점령하여 라이스의 지명을 단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또 다시 레센을 점령하여 레센도 단이라는 지명으로 고쳐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단지파가 이동하여 정착하는 곳마다 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반도에 이르러 고조선을 건설하고도 역시 단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단, 임금이 우리나라 개국 시조임을 입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들 단지파는 그곳에서 계속 좁은 영토의 확장을 위해 싸웠으나 마침내 아몰 사람들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더라 하는 기록이 있듯이 단지파는 제비 뽑아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쫓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유대 북방 레바논 동쪽 산지로 밀리는 가운데 유목민 으로서의 생활터전을 찾아 소라와 라이스 레센 지방을 떠난 이후 그 행방과 소식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격암 유록에서 단이 동방나라 우리 한반도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윷놀이에 비유하여 숨겨놓았는데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데 소중한 문헌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국주이신 단군께서 그 부족을 이끌고 한반도에 정착하시기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그 추상되는 민족 대이동의 경로를 지도상으로 살펴볼 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국경지대를 거쳐 이란 고원 북부와 엘브로스 산맥이 북단 대초원 지대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아리아인의 문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로 추정되므로 그곳을 우회하여 힌두쿠시 산맥과 대초원 지대의 접지를 택하여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천산산맥 북쪽의 일명 천산북로를 따라 중가리아 분지에 이르면 알타이 산맥과 고비 산맥이 가로 놓이는데 이 길은 고대 농경지 문화의 전승을 이어온 발달로 구시를 하던 곳이요 천산북로부터 초원에 이르는 길인 것으로 보아 유목민의 대이동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거쳐 비교적 지세가 완만한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고고원을 거쳐 대흥 알령 산맥 부근에 머물면서 일정 기간을 정착하는 동안 문화의 발상을 가져왔고 그 주류가 만주를 거쳐 오늘의 한반도까지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감사합니다.